나이 먹고 돌이켜보니까 30년 동안 돈을 전략해서 모을지만 알았지 돈을 불리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불리는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다. 그럼 작년에는 6개월간 10억도 버시고 네. 하반기에는 뭐 3억 가까이 버셨는데 올해는 지금 매달 얼마씩 벌고 있으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잘 못해가지고요. 작년에는 상반기엔 좋은 기록 내었고 하반기에도 좋지는 않지만 올해는 그 여러 가지 오미크론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갖고 올해는 한 매달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씩밖에 못 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3천만 원씩 버시는데도 3천만 원씩밖에라는 정도로 작년에 이제 워낙 많이 버신 거죠. 네, 작년에 뭐 기대 이상으로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그 김정수님 같은 경우에는 종목왕으로서 거의 종목 선정의 대가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12번의 이제 깡통을 찬, 네네. 깡통 쳤다는 거는 거의 내 재산이 영원에 근접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12번의 깡통을 일반적인 사람이 찼으면 그거 이해가 되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금융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고 또 지점장까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제학 전공자로 학위도 이제 가지고 계시고 네. 가방끈도 길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에 나와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깡통을 그렇게 많이 찰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를 경영학과 나오고 대학원을 경제학과 나오고 금융기관을 무려 30년 다녀갖고 숫자에 나름 밝다. 이래갖고 이제 처음에 자신감을 갖고 들어섰었는데 그게 다 착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주시장에서는 오로지 성공하려면은 필요한 노력 그리고 많은 실전 연습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과거의 학력, 경력, 뭐 나이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제가 은행 다니면서 맨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고정관념이 이제 오랫동안 박혀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장애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평등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버시는데 네. 어쨌든 12번의 그 깡통을 찬 경험 많이 잃어본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엑기스가 정말 그 투자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많이 버시는 거고 과거에는 실패하는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재테크 방법으로서 주식 투자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금융기관에 30년 동안 다녔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나이 먹고 돌이켜보니까 30년 동안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돈을 전략해서 모을지만 알았지 돈을 불리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불리는 능력을 전혀 키우지 않았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가 한 달에 1,000만 원 모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진짜 힘들죠. 네. 10년 모아봐야 1억입니다. 30년 모아봐야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불리는 능력을 우리가 키우면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우리가 연 10%의 불리는 능력이 있으면 40년 후에는 이게 45억이 됩니다. 그리고 연 20%로 불리는 능력이 있으면 40년 후에는 1,469억이 되고요. 30%로 만약에 불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조 6천억이 됩니다. 그렇게 불리는 능력이 중요한데 불리는 능력을 안 키우고 그냥 은행에서 주는 돈 갖고 월급 갖고 그날 안주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퇴직할 때 결국 경제적 자유도 못 이루고 퇴직하고 나서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기의 불리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월급만으로 이제 안 되는 거 알겠고 네. 불린 능력 중요한 거를 알겠는데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재테크 중에서 계급장을 다 떼고 오로지 실전 경험과 공부와 실력만으로 그냥 평가받는 곳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돈을 뭐 많이 벌고 지방 대학교 나왔다고 성공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평등합니다. 주식장은. 중졸이든 고졸이든 실전 경험만 풍성이 있고 공부만 잘하면 네네.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일단 실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아주 주식시장은 평등합니다. 그 재테크 방법도 다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네. 뭐 부동산도 있고 요즘에는 뭐 코인도 있고 뭐 네. NFT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하필 그 중에 주식이냐는 거죠. 부동산을 하려면 일단 가진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영끌이다, 뭐 비투다 이래갖고 온갖 돈을 해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적은 돈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자기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습해서 100만 원 갖고 10만 원을 벌 능력이 있으면 1억 갖고 1000만 원이 벌 능력이 있고 10억 갖고 1억을 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불리는 능력이 필요하지 뭐 돈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돈으로도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까 공부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네. 실패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실패하실 때는 공부를 안 하셨던 거예요? 실패할 때도 공부를 했는데 실전 연습이 좀 부족했죠. 실전 연습. 그러니까 이론 공부랑 실전 그 연습은 또 다른 건가요? 네네. 그 책만 잘 읽는다고 주식 잘하면 서울대학교 법대생이 다 돈 벌죠. 그럼 서울대 법대든 공부 잘하던 간에 네. 실전 경험에서는 다 잃을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잃으시면서 실패하시면서 망하지 않고도 돈을 불리는 법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주식 투자할 때 욕심을 내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 없이 망하지 않고 주식으로 돈을 불리려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안 해본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처음에 뭘 하면 그 망하지 않고 착실하게 불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기초 지식을 최소한 쌓기 위해서 주식책을 한 10권 정도 읽은 다음에 한 100만 원 갖고 한 주 거래라고 그러죠. 한 주씩 갖고 계속 실전 매매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초단타와 단타, 그리고 제가 하는 단기 매매 스윙, 그리고 중장기 투자가 있는데 각 분야에는 마스터들이 있어요. 검증된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해서 그 사람을 쫓아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실력을 능가할 때까지 계속 적은 돈으로 연습을 하다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이제 시드머니를 갖고 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스터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에서는 자기가 마스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서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는 거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간단하죠. 일단은 무엇보다 주식 투자는 실증 경험이고 돈을 벌어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 계좌를 까서 내가 이렇게 벌었다. 그거를 오픈해서 검증받은 사람이 최고죠. 그럼 계좌를 안 까고 말로만 떠드는 분들 거는 굳이 볼 필요 없는 그 사람들은 대개가 시황 전문가들이 많이 그렇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계좌를 안 까는 사람은 자기가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까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저는 제 책에 제 계좌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페이지부터 잃은 계좌도 오픈했고 버는 계좌도 다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이렇게 자기 계좌를 까가지고 오픈한 사람, 그 사람을 쫓아서 배워야 된다. 말만 잘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드에 나와가지고 터지더라도 일단은 100만 원이라도 들고 들어가서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을 더 넣더라도 넣는 거지. 네. 100만 원으로 못 벌면 나중에 돈 더 넣는다고 뭐 더 벌 필요가 없네요. 예, 오히려 더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으로 할 때는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되다가 이 돈이 10억이 됐다. 그럼 마음이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의 10%는 뭐 1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억에 10%면 1억이죠. 하루에 1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이게 10만 원이 왔다 갈 때 하고 1억이 왔다 갈 때 하고는 전혀 틀리죠.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이상 있는 사람이야. 네. 뭐 1억 왔다 갔다 그래도 그래 뭐 이런 느낌인데 네네. 우리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거의 전 재산 아니에요 거의. 5억이 왔다 갔다 하면. 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주식책 10권 읽고 100만 원 가지고 혹은 뭐 50만 원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한번 실전 경험 쌓는다고 해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초단타, 단타, 단기, 장기 이렇게 있잖아요. 예. 매매하는 방법이. 예. 그럼 초보분들한테 잃지 않고 투자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 좀 그나마 리스크가 적고 좀 유리한 방법일까요? 사람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초단타와 단타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장기 투자가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기 매매가 맞을 수 있는데 저도 이 네 가지 분야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단타도 한 6개월 하고 초단타 제가 할 때는 최다 하루에 191건까지 거래했어요. 그냥 사고 팔고 뭐 이래갖고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떡실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타도 한 2년 했고 이거 하면서 중장기 투자도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해보니까 초단타와 단타는 저의 능력 밖이다.
도저히 이거로는 세금 이상 내가 벌기가 힘들다. 2년 반 동안 시도하다가 포기했고 또 초단타와 단타는 그 체력이 많이 소모돼요. 나이가 40 이상 되면 힘든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타랑 초단타는 노동인가요, 거의? 집중해갖고 온갖 신경을 다 쓰면서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엄청 강하죠. 몰입감과 정신노동의 거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렇죠. 예, 끝판왕이죠. 어떤 분은 너무 이걸 들여다보고 집중하다 보니까 뭐 거의 실명 단계에 이르렀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그 단기 매매라고 불리는 스윙 매매랑 네. 장기 매매는 그나마 좀 이제 체력 소모가 덜한가요? 네, 덜하죠. 중장기 투자는 이제 더 체력 소모가 덜하고 이제 단기 매매는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중장기 투자도 저도 해봤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이 중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느꼈죠.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를 하다가 10년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끝에 가서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었어요. 10년 뒤에도 이게 10억이든지 5억이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간과 그 비용과 이게 어떻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신한주주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못해요. 그리고 삼성증권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대개 삼성전자나 몇 개 회사 빼고는 한 10년 전보다 가격이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너무 리스크가 크다. 우리나라 같은 경제적 사정에서는 미국처럼 세계의 돈이 몰리는 그런 데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변방의 이런 나라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매매 투자를 해서 그 날아다니는 10마리 새보다 당장 잡을 수 있는 한 마리 새를 잡자. 그런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번의 실패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린 결론은 국내 주식은 예. 장기 투자도 길이 아니고 네. 초단타, 단타 이쪽도 체력 소모가 너무 강하니 네. 적당한 이제 스윙 매매를 통해서 네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그나마 맞습니다. 리스크 적은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네. 저도 열심히 주식책 봐가지고 뭐 너무 욕심 안 부리고 한 네. 50만 원, 100만 원 작게나마 한번 투자해 볼게요. 수익 네. 매매로라고 했을 때 네. 이분들이 그러면 수익 매매를 처음 할 때 네. 어떤 걸 하면 돼요? 수익 매매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인구가 1,400만 명이나 되지만 동학개미들이 들어와서 초단타나 단타하는 선수들 빼고 모든 분들이 중장기를 위장한 단기 매매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1,000만 명 이상이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도 자기가 단기 매매 위주로 한다는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 책을 쓰고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저를 이제 많이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장투하라고 이제 권하는 분들이 네. 실제 본인 계좌는 까지도 않고 네네. 시장만 이제 그냥 읊으면서 그렇죠. 수익도 없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다 공개했고 네. 하는 방법도 다 공개했고 네. 실패한 사례도 다 공개했는데 네. 솔직히 누가 더 낫냐라고 봤을 때 저 입장에서도 수익 공개, 계좌 공개 안 하는 사람 솔직히 신뢰가 전혀 안 가거든요.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뭐 돈 벌었다라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 네. 살면서. 근데 국내 주식에서 제가 이제 뭐 단기 매매로 번 사람들은 몇 명 만나서도 내가 장기 투자 뭐 10년 해가지고 벌었다라는 분은 사실상 만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익 매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진입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목을 먼저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어떤 배경 지식을 먼저 공부해야 되나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책 기본적으로 한 10권을 읽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식책은 쉽습니다. 10권 읽는데 큰 시간도 안 걸려요. 네.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500만 개 이상 보고 실거래를 5만 건 이상 했거든요. 10여 년 동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만 하자. 그런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 건가 그런 거를 이제 배워야 되겠죠. 물렸는데 반등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물렸는데 어떻게 살아남는 거예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만 사는 거죠.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리면 반등해서 반드시 내 원금 이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주식만 골라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식을 사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이 어떤 건가요? 원칙과 기준은 이제 저는 세력이 아주 큰 돈을 넣은 종목만 들어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그리고 저가에서 턴 어라운드 된 그런 종목만 골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턴어라운드라고 했다는 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네. 조금 오를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그 지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고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친 후 반등할 것 같은 그거를 플러스 세력이 돈을 넣은 거를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그 세력이라는
세력은 누군 거예요? 외국인인 거예요? 기관인 거예요? 세력은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 또 아니면 큰손 뭐 이런 사람들일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뭐 이 작전 세력이 아니고 네. 그 실제로 돈을 네. 실거래 대금을 넣은 아. 우리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세냐 그러면요. NC 소프트라고 게임주가 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종가를 친 날이 있어요. 그 상종가를 친 날 일개인이 4천억을 넣어서 상종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이 그 정도로 움직일 정도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뿌리가 좀 약간 근간이 좀 약하다는 거네요. 약하다기보다 큰 손들이 많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각 종목마다 그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영화나 드라마처럼 네. 뭐 작전 세력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내가 가진 시드가 되게 크신 분들. 예, 건전하게. 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가 잠깐 네. 또 뺐다가 여기다가 네. 투자했다가 뺐다가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넣는 타이밍에 같이 이제 올라타가지고 네. 나도 수익 조금 봤을 때 네. 나는 한 5% 10%에서 빠지고 뭐 이런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먼저 나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음에 내 거를 사줄 사람이 없으면 네. 이거는 되게 쉽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살게라는 게 아니고 팔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세계적으로 좋은 회사인지 다 알죠. 이거 9만 원이고 8만 원대 샀다고 생각해 봅시오. 지금 이게 팔립니까? 암만 좋은 주식도 팔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팔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래서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차트만 보고 상한가 가다가 조금 이제 반등의 힘이 보이는 거 차트만 보고 이제 구별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냐. 다른 이제 지표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이게 이제 반등해가지고 오를 건지 아닐 건지 알 수 있지 않냐.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재무제표도 잘 보고 그래요. 재무제표는 이미 다 주식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리고 세력이 큰 돈을 넣을 때 몇백억이고 돈을 넣을 때는 그 재무제표 세력은 정보력, 자금력, 그 추진력, 판단력이 일반 개미의 한 100배, 1000배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판단을 해서 돈을 넣는데 일반 개미가 뭐 그 회사 재무제표 분석했다고 그 사람 세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세력을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력은 어떤 말로 오늘 정영진이 이 회사 대표가 점심 누구랑 뭐 먹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뭐 내가 재무제표 몇 개 분석했다고 그 사람 세력보다 나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 그럼 내가 살 주식이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거래량을 보고 알 수 있죠. 거래량이 전일 대비나 과거 이렇게 한두 달 대비 평균 거래량의 최소 200% 아니면 수천 프로의 불꽃 거래량을 일으키는 때가 오거든요. 네. 그거를 세력이 진입한 신호로 봐야 되죠. 그러면 200%에서 2000%까지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제 표시가 있다는 거는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설명 불가능한 거래량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 개미는 그 한호가라 그러죠. 조금도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왔을 때만 차트가 움직입니다. 거래량이라는 차트 자체가 네.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서야 네. 개인들이 뭐 찌끔찌끔 돈 넣어봤자 그거 유의미한 변화가 안 일어나죠.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넣는다고 해도 뭐 그래프상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별로.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프에 변화가 될 정도면 이건 상당히 큰 성과가 큰 돈이 들어왔다. 그렇죠. 최소 몇십억, 보통 뭐 몇백억 들어와야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들어왔던 그 타이밍을 잘 따라 들어가서 네. 큰 욕심 안 내고 네. 5%에서 10% 정도 먹고 유익이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일일이 내가 차트를 다 분석해야 되냐? 네. 다 그냥 종목마다 다 찍어가지고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방법 없냐?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책에 나와 있듯이 하루에 등락률 상위 코스피 100종목, 코스닥 100종목을 매일 검색을 하죠. 그 중에서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폭이 가장 큰 100종목을 네. 일일이 이 차트로 확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의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 이상 뭐 수천 프로 이상 된 것들 네. 그러니까 몇 달 전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 네. 갑자기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세력이 들어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12번의 깡통 중에서 세력 들어왔다고 판단했는데 이거 아니었네 하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된 적은 없으세요? 그런 적도 왕왕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는 구별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전에는 제가 승률이
70%밖에 안 됐었는데 요새는 그 승률이 80-90% 이상이죠. 그건 뭐예요? 그냥 내가 수익을 좀 덜 먹겠다라고 욕심을 줄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실력이 좀 늘었다고 봐야죠. 그거 말고 내가 그렇다고 내 생돈을 넣는 거잖아요. 이게 피 같은 돈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의 판단 기준이 뭐 한 가지 더 뭐 없나요? 저는 10여 년 동안 주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잡함보다는 단순함, 파이팅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도 책에 보면 기준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그거 딱 하나로 단순화했죠. 그리고 매도도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에 가벼운 종목은 10%, 무거운 종목은 5% 이렇게만 먹고 나온다. 단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 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네.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일창할 정도만 예. 발을 담가와서 야금야금 그냥 성실하게 그냥 벌자. 그렇죠. 예. 네. 개미같이 열심히 일해갖고 조금씩 버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봐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네. 차트를 보면서 네네.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의 차트랑 네. 이런 거는 세력이 들어온 거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공부를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사셔도 괜찮겠다라는 것들을 좀 차트 보시면서 네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메이드라고 이 게임 관련주인데 이게 코로나 때는 6,845원까지 올라갔다가 무려 고점은 24만 5,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무려 몇십 배인지도 모르게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네요. 네,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한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이런 종목은 일단 이렇게 경사도가 600일 기준으로 봐서 45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개인으로는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꺾일지 모르고 한 번 꺾이면 대개 이런 종목은 거의 원위치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면 지지가 무너질 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뭐 옛날에 이런 종목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 보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15만 원이 무너지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음날 보면 이때 하락폭이 생기면서 이때도 거래량이 250만 주나 생겼죠. 250만 주는 누가 팔았고 250만 주를 누가 샀다는 겁니다. 이때도. 이 지지가 붕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떨어지고 계속 그러죠. 이렇게 지지가 붕괴되는 주식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분들도 계셔가지고 네네. 지금 지지 무너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셨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주황색으로 된 이 선이 지지선인 건가요? 아니요, 이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선은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고요. 예. 제가 말하는 지지는 가격 아래로 절대로 안 내려가는 그런 원래 선인데 그거를 깨고 내려간 거죠. 그 15만 원이 안 내려가는 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지나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가 지금 요날 보면 15만 원 터치했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15만 원이 붕괴되면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옛날에 15만 원 찍고 올라간 적도 있고 15만 원을 마음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게 무너지면 절대로 진입하면 안 된다. 또 여기서 샀더라도 이게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고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듯 내려가는 듯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지지가 붕괴되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웅문이라는 어떤 주식 어플에서 차트 보는 거 들어가가지고 네. 600일로 봤을 때 네. 올라가는 그 각도가 네. 45도 그것들은 개인이 웬만하면 쳐다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45도 이상 각도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급등주, 테마주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선생님께서는 급등주랑 테마주는 이제 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진입 초기에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그리고 특징이 진입 초기에는 이게 간을 보려고 금액을 조금씩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씩 먹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진짜 가네? 그러면서 이제 고점에서 금액을 왕창 넣고 물리는 거네요. 확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정보가 들어올 정도면 이미 이 45도 각도 꼭대기까지 거의 갔을 때 개미한테 오는 거고 개미들은 괜히 그냥 이렇게까지 올랐네 하면서 그렇죠. 그때서야 들어갔다가 예. 이 15만 원 선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이거는 너무 아까운 마음에 이제 손절도 못하죠. 손절 못하고 있다가 하다가 지금 6만 얼마까지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개인이 공부를 좀 해본 다음에 좀 쳐다봐도 되고 이 정도는 이제 좀 이제 투자해도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판단할 만한 차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건 이제 루멘스라고 있는데 이게 3,250원 정도 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800원 찍고 다시 올라가면서 1,000원 넘고 했는데 이때 거래량이 500만 주 발생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도 우상향이고 그리고 지금 4월달하고 3, 4, 5월달이 계속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면서 계속 우상향인 거 이런 종목을 들어가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월봉에 옛날에 16,000원 하던 게 지금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아니 근데 좀 소문을 또 월봉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할 수 있어가지고 네. 월봉이 어떤 거죠? 월봉은 월간으로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월 단위로 최저가가 얼마고 최고가가 얼마다 이런 걸 표시해주는 봉이거든요. 근데 이 월봉을 보면 2010년에 16,050원에 했었는데 계속 내려가고 2021년 11월에 8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주식인데 지금 이걸 일봉을 보면 여기서 세력이 들어온 거로 추정되는 봉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봉 밑으로 잘 빠지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 매물이 있다라는 거는 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물린 사람이 많다. 예. 그 가격대에 물린 사람이 많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이거는 계속 그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락할 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이유도 없이 한번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20일 지지선도 괜찮고 네네. 여러 가지로 상승하고 있으니 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초기에 들어갔다가 한 5%에서 10% 정도 이익 보고 나오면 네네. 그래도 안전한 축에 속한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매일 한 개 이상씩 생긴다는 거예요. 아 매일 급등한 거 100개 이제 그 코스닥 코스피를 계속 이제 네, 차트를 보다 보면 200개를 차트를 보다 보면 매일 좋은 종목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실화냐? 그런데 실제로 한 개 이상 발생하고 그게 이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증명이 됐죠. 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그러면 매일매일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하나를 이렇게 좀 이제 그나마 리스크가 적고 안전하다 판단되는 이제 종목을 샀어요. 그럼 이분들은 언제 팔아야 돼요, 그거를? 그거를 언제가 아니고 가격이 자기가 취득한 가격에 플러스 10% 났을 때 파는 거죠. 시간과 관계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어쨌든 뭐 50만 원으로 시작했던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가지고 있는 시드가 그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이렇게 종목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시드를 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 재산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한 종목당. 그래서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갖고 자기의 시드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한 종목에 다 몰빵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10종목으로 나눠요. 그 한 종목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번에 나눠서 분할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이면은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25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가 있다고 해서 네. 차트가 괜찮은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종목을 다 사놓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차트가 괜찮은 게 없으면 그냥 시드 상태로 놔두는 건가요? 황금 네, 상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거는 저가에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세력과 함께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만 그렇죠. 예.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다분할해가지고 네네. 찔끔찔끔씩 그렇죠. 예. 리스크를 줄여야죠. 리스크를. 주식이라는 게 이제 주변에 그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이런 네네.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무서워하고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영상을 참조 삼아가지고 네네. 한번 진짜 이거 그냥 뭐 감에 의존해서 뭐 누군가 타인의 말을 믿고 하지 말고 네네. 스스로 정말 공부해가지고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고 싶을 때 네. 모르는 거 하지 말고 예, 실력을 쌓은 다음에 예. 시드머니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가 처음부터 뭐 왕창 넣지 말고 그럼요. 50만 원, 100만 원 작게 그냥 한번 해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작은 금액으로 못 벌면 큰 네. 금액으로 못 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네.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나는 이제 안 된다 하면 네. 큰 돈 자체를 넣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내가 해보니까 조금 더 하면 되겠는데 싶으면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네.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네, 네. 겁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네. 마저도 이제 자기 돈을 지키는 거니까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또 구독자님들도 네.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